안녕하세요. 더 나은 미래 연구소 소장 이혜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전에 피해 부모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폭위를 참석하고 나서 피해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피해 부모로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학폭위 질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저한테 많은 피해 부모들이 속상함을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피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학폭위가 개최가 된다는 일정을 통보받으면 피해 부모들은 담당 학폭 장학사에게 연락을 해서 학폭위 진행을 할 때 발언 시간을 최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보통 학폭위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각각의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20분 만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30분 만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20분, 30분 만에 끝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학폭위 심의위원이 피해 학생에게만 질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억울함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학폭위에서 간사 역할을 하는 학폭 담당 장학사나 아니면은 학폭위 심의위원장이 피해 부모들의 발언을 제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학폭위 전에 담당 장학사에게 발언 시간을 최대한 보장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억울한 마음들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꼭 학폭위 참석하기 전에 담당 장학사에게 발언 기회를 최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많거나 그리고 학폭의 유형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의외로 학폭 심의위원들이 해당 학폭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 그리고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지만 이게 이제 가해 학생이 많거나 그 다음에 학교의 폭력의 유형이 복잡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아마 학폭위 심의에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 자체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에게 질의하는 내용조차도 세밀하거나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피해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하고는 별도로 전체 사건을 요약한 자료를 한두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자료 한 장만 보고 심의위원이 어떤 사안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피해 부모가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추후에 학폭이 갔을 때 소명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뭐 수고스럽지만 부모들이 피해 부모들이 그러한 사건에 대한 요약본을 한두 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심의 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심의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직간접적인 증거도 미약할 뿐더러 피해 학생, 가해 학생에 대한 진술이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학폭위에 가서 피해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아이가 피해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학교 폭력에 대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논리를 갖고 대응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가 피해 학생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폭위 심의위원은 제3자예요. 그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적 호소를 갖고 학폭위에서 선도 조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한 각각의 사안에 대한 논리,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쌍방폭행으로 안건이 상정이 됐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논리들에 대한 대응 논리들을 피해 부모가 만들어서 각각의 질의에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참석하셨던 어머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피해 학생이라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나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편의를 주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3자에게 나와 다른 제3자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한다라는 생각으로 피해 부모들은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학폭위 심의위원을 감정이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 학폭이 끝나고 나서 후회하시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다소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피해 자녀의 부모로서 최대한 억울하고 상처를 입었던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다 하시고 오셔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학폭위 심의에서 우리의 자녀의 억울함을 소명한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